오늘 자신다 아던 수상은 정유회사들의 감사 조사를 반대하는 정당 회원들에게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교육 부문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사노조의 회장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임종현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첫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늘 자신다 아던 수상은 정유회사들의 감사조사를 반대하는 내셔널 정당 회원들에게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리딩에서 내셔널 정당의 반대에 부딪힌 정유회사들의 감사조사를 위한 법안은 이번 주에 세컨드 리딩을 가지며 이번 리딩에서 통과된다면 2주 안에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는 정부가 시장조사를 통해 정유시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상은 소비자들이 정유회사로부터 많은 돈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 법안이 왜 기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페트롤 회사들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마진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토프의 기사에 따르면 도로안전 전문가는 고속도로의 오른쪽 차선인 3번 차선에서 천천히 운전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더 많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논평은 지난 10월 2일 오클랜드 고속도로 시속 100km 제한 구역에서 시속 85km로 운전하다 150달러의 벌금과 20점 벌점을 받은 오클랜드의 한 여성이 통해 불만 제기를 한 뒤에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AA 운전학교의 총책임자인 로저 벤지스는 스토프와의 인터뷰에서 그 여성의 운전 방식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교통량이 적은 야간에 시속 100km 제한 속도의 고속도로에서 3번 차선을 이용해 시속 85km로 주행한 것은 부적절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벤 씨는 그 여성의 벌금과 벌점을 받은 것은 속도와는 관련이 없고 그녀와 왼쪽 차선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벤 씨는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은 왼쪽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경찰 단속 활동은 충돌,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운전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며 불규칙하게 운전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같은 위험한 운전 행동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서에서는 다중차선 도로에서 느린 주행을 하거나 다른 차를 추월하지 않을 경우에는 왼쪽 차선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1,100만 달러 로또에 당첨된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 여성은 이미 5개월 전에 로또에 당첨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행운을 거머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에 사는 이 여성은 수개월 전 굴 그래벨 로드의 나이트 앤 데이에서 구입했던 복권으로 33만 달러에 당첨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훨씬 큰 금액인 1,100만 달러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뉴월드 알바니에서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당첨될 확률은 147조 분의 1회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교육 부문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사노조의 회장인 린다 스튜어트 씨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850명의 새로운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그중 많은 교사들은 해외 인력으로 채워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초등학교 교사노조 NZEI는 초등교사의 임금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린다 스튜어트 회장은 뉴스토크 세피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조건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회장은 정부가 내세운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이라며 교사들은 실제로 가르침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진정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포레스트 앤 버드에서 주최하며 뉴질랜드의 토종새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의 새 이벤트는 해마다 열리며 네티즌들의 직접 참가해 투표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발표된 최종 투표 결과 캐레루가 5,833표를 얻었고 카카포가 3,762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카키가 차지했는데 이 새는 블랙 스틸리트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지난해에 1위를 한 케아는 1,984표를 얻어 5위에 올랐습니다. 올해의 투표에서는 호주의 같은 IP에서 대량으로 투표가 이루어져 주최 측이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포레스트 앤 버드는 캐레루의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분류되었지만 포식자 통제가 지속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레루가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장에서의 따돌림이 어떻게 직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새로운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메시대학 비반 카틀리 박사는 우울증, 스트레스 등과 함께 심지어 근골격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캐틀리 박사는 좋은 고용주들은 직원의 신경을 써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느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틀리 박사는 퇴사하려고 하는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퇴사 이유와 조직에서의 근무 경험에 대해 논의하는 등 고용조사를 하는 것은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알려주는 좋은 징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트위터 사용자가 지난 13일 코카콜라가 마오리와 영어를 섞어 광고 문구를 만들었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었다며 사진을 올렸고 그의 게시물은 하루 만에 거의 1,000명이 리트윗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에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한 요청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서비스에서는 버딩스의 플랫에 코에츠 로드에서 새벽 4시경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길이 거세게 주택을 집어삼키고 있었다고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아직 한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며 2대의 소방차 등이 화재 진압을 완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현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링을 당하는 딸을 대신해 10대 소녀를 직접 폭력으로 응징한 엄마가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지난 5월 마운트 알버트 그래머 스쿨에서 50세의 젠크 씨가 10대 소녀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반복적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법원에서 그 10대 소녀가 2년 동안 딸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소녀를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방과 후에 발생했습니다. 젠크 씨는 일반적인 폭력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지난주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엄마는 헤럴드에 젠크의 딸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자신의 딸은 완전히 반대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40대가량의 트럭들이 높은 연료 가격에 대한 항의 시위를 위해 오클랜드 북부 모터웨이에 모였습니다. 이 시위는 운송회사인 R&B 트랜스포트에서 주최한 것으로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도로 비용이 증가한 것에 대해 대형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나와 항의했습니다. 대형 트럭들은 어제 오전 7시경 북부 오클랜드의 실버데일에서 첫 번째 차가 출발한 가운데 시티 방향으로의 맨 왼쪽 차선을 점령하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기름값 상승은 최근 몇 주 동안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달 초 자신다 아던 총리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9월 28일까지 휘발유 가격이 평균 39% 급상승하면서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빨리 올랐는지 조사하기 위한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또 어제 아침에 뉴질랜드 사람들은 휘발유 가격을 더 많이 내고 있으며 총리도 그 고통을 알고 있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국민당의 사이먼 브리지스 당수는 가격이 급상승한 것에는 휘발유세 도입 등 정부도 일부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일 밤 와이타라 근처 3번 국도 데번 로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일요일 밤 10시경 일어난 이 사고로 2대의 차량 운전자 2명이 모두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각 차량에는 운전자 혼자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번 국도 데번로드 사고 현장 주변은 현장 검사가 진행되고 수습대는 몇 시간 동안 폐쇄됐습니다. 경찰은 이 치명적인 교통사고에 대해 수사 중이며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뉴플리머스 방향으로 와이타라 방향으로 향하던 파란색 미쓰비시 디아망테 차량을 목격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뉴플리머스 경찰 06759-5500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난 일요일 핫워터비치에서 익사한 사람은 타우랑아 기독교 단체의 회원이었으며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려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대 남성으로 알려진 안젤로 투이에이 씨는 구조된 후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숨진 남성의 주검은 검시관에게로 회부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남북이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현지 시간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 합의 내용과 관련한 질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지난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어 철도 도로의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진행하기로 하고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이 자국 총영사관에 갔다 실종된 지 약 2주 만에 터키 경찰의 현장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터키와 사우디의 수사관들은 현지 시간 15일 자말 카슈크지 실종 사건과 관련해 주 이스탄불 사우디 총영사관을 수색했습니다. 그간 사우디 당국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전날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전화통화 후 양국 협조가 급물살을 타며 하루 만에 공동실무위원회의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독일 경찰이 현지 시간 15일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의 배출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혐의로 자동차 업체 오펠의 사업소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연방자동차청은 이날 오펠의 디젤 차량 10만 대에 대해 배기가스 조작 문제로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KBA 관계자는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멈추게 하는 시스템을 적발했다고 리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펠은 프랑스 자동차 업체인 뿌조 시트로엔 그룹이 지난해 GM으로부터 인수한 기업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전기를 공급하는 퍼시픽 게스 앤 일렉트릭 PG&E가 지난 주말부터 샌프란시스코 북쪽 나파와 소노마 카운티 등 12만 가구의 강제 단전을 시행했다고 현지 NBC 방송이 현지 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대형 산불이 잇따라 일어난 이 지역에 강풍이 불면서 산불의 발화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전력회사들은 끊어진 전깃줄과 파손된 전신주에서 일어나는 스파크로 인해
산불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PG&E는 현재 산불 피해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에 연루돼 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시간여 이어진 첫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관 사찰 등을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하는 등 법관들을 사찰한 혐의와 함께 일강제징용 재판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 개입 의혹에 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추가 소환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어제 10월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어제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월 고용 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취업자 수 증가폭도 28만 1000명으로 작지 않아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질의했습니다. 강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노동경제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헌에 따라 판단해보면 오랜 시간 다양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총리는 고용통계 외에도 많은 정보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경제활동 인구 조사화면으로 판단했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인천 동구 송림동 인천교구청 앞마당에 아치형의 붉은 벽돌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돔 형태로 꾸며진 성모당에는 파티마에서 제작된 약 2.3m 높이의 파티마 성모상이 안치됐습니다. 인천교구가 신자들을 위해 마련한 기도 공간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성모당입니다.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 주례로 봉헌된 미사에는 교구사제단과 수도자, 신자들 등 10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인천교구 성모당은 신자들이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던 전임교구장 고 최기산 주교의 뜻을 이어받아 완성됐습니다. 성모당 완공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교구 126개 본당을 순회하며 미사도 봉헌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41원 89전, 한국에서 보낼 때 749원 3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34원 4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재, 이민정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 KCR 한국 가톨릭 방송에서는 번역, 아나운서, 엔지니어, PD, 작가로 활동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연수를 거쳐 활동할 수 있으며 문의는 021-0234-1360번 또는 카톡 아이디 KCR1046으로 하시면 됩니다. 코리아 페스티벌 인 오클랜드 2018 안내입니다. 주 오클랜드 분과는
연례 한국 문화 홍보 행사 코리아 페스티벌 인 오클랜드 2018을 11월까지 오클랜드와 인근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오클랜드 분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누리 시니어 아카데미 턴4 개강 안내입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턴4가 10월 12일에 개강했습니다. 라인 댄스, 건강 스트레칭, 요리,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50세 이상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의는 전화 09-2711-949 또는 모바일 021-257-340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행복누리 화요일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유아반과 공예반, 한국무용반 클래스가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회비는 텀당 유아반은 $60, 공예반은 $30입니다. 문의는 유아반은 021-188-2218번 문자나 카톡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예반과 한국무용반 문의 전화번호는 021-257-3404번입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플라넷 FM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을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한인성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